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세 번째 책이었는데 에필로그가 이거였어요. 10년 전에 쓴 글을 읽었는데 부끄러웠다. 아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다가 잠깐 이제 부끄러운 걸 안 해. 그러니까 10년간 좀 나아진 거 아닌가. 앞으로 10년 후에 또 부끄러우면 좋겠다. 이게 제 마지막 글이었거든요. 인생은 굉장히 길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숱한 스승을 만날 거예요. 한 스승에게 전체를 모사하는 게 아니라 이 스승에게는 이 초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떠나는 겁니다. 아 오늘 명언이 너무 쏟아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있는데 약간 외람된 이야기인데 박사님께 받는 인상이 어떤 거냐면 아 이분은 항상 젊다, 늙지 않으신다. 보통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구루라는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그동안 축적해오는 것들을 풀어내는 위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은 계속 새로운 인풋을 받으시고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항상 배우는 상태에 스스로를 두는 걸 거리끼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인상도 좀 감이 받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가 구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루였다면 저도 제 론을 그만큼의 깊은 성찰의 결과를 전파할 거예요. 저는 구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주제가 우리의 일상적 행동들이고 삶이잖아요. 그럼 범주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니까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 변화가 한국이 좀 많이 빠르고 전 세계도 좀 빨라지고 있어요. 이유가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나온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예요. 하이퍼 커넥티비티부터 AI에 온갖 기술이 나오면서 어제의 지식이 오늘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벽이 있는 게 읽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궁금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결합되니까 연결된 거예요. 제가 제 소개를 어떻게 썼냐면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라고 썼단 말이죠.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아 남들보다 생각이 깊은 분한테 가르침 받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라는 것들을 얻을 때 가장 큰 쾌감을 느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가장 깊은 사고를 하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가서 배워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함께 연구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전 도반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성, 연령, 삶의 궤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삶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판단의 체계를 배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로부터 조금씩 빌어온 겁니다.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박사님 정도 위치쯤 되면 보통은 보조하시는 그런 개념처럼 팀원들이 계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고요. 처음에는 저도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좀 더 먼저 했으니까 제가 알려드려야지였어요. 제가 금방 알게 된 게 뭐냐면 뭘 알려드려요. 이미 훌륭하신데.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도 모르세요? 아, 이건 요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이 드셨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안 되죠.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저한테는 감각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인풋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계속 변화하는 상태에 두는 것 어떨 때는 피로하다거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성을 계속 가지고 싶어하는 게 모든 운동체의 자연 법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관성이라는 게 시냅스의 고속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무지성으로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데 편한 건 위험한 거예요. 편한 건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 변화가 너무 빠르다고요. 인터넷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태어난 지 15년 된 분한테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누구든 적응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앞에서 그걸 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섬세해진 거고 그거를 좋아하니까 이걸 하고 있겠죠. 그걸 싫어했다면 못했겠죠. 새로운 거 가보고 새로운 음악 들어보고 토론해보고 이게 저는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술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냥 하지 말라, 시대예보 이런 책들을 쓰시면서 스스로 목표하는 방향이나 이런 거에 좀 가까워진다는 느낌 같은 게 드시나요? 마인드 마이너라는 거를 꿈꾸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궁극의 고울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을 알고 싶고 마음을 알면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배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상호 배려하면 그만큼 사회가 좀 더 평화로움을 가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저의 노력이 무의에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도모하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강연도 20년 가까이 하고 책을 쓰는 행위도 10여 년 했죠. 처음에 책이 2012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빅데이터라는 터미널로지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신이 하는 게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나 보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정리해서 썼는데 그 책이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고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을 냈죠. 그 얘기는 뭐였냐면 데이터
대화 속에 들어있는 관찰이 중요해요. 상상하지 말라는 책이었고 그 책도 좀 많은 분이 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그냥 하지 말라예요. 그냥 마구 하면 안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준비 속에는 당신의 의지와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세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재밌는 게 세 번째 책을 내니까 어떤 분들이 저를 작가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 1번 너무 기쁘다. 작가는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뭘 형성하는 사람으로서 인지가 되는구나가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정말 잘 안 믿어주는구나. 근 9년을 썼더니 그제서야 작가라고 조금씩 알아봐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권기 대회는 의미가 없다. 주장. 예, 전 지금부터 할게요. 이거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 묵묵히 하다가 나중에 너 그랬지라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라.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에 쓴 건 그거였어요.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엄청 고민하는 문장이었는데 고유성이 진정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고유함은 나의 주장이고 진정함은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 독특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당신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면 많은 분들이 당신 독특하던데 이게 인정이에요. 그때까지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되는데 제가 책을 냈는데 왜 저 작가를 안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 아직 설익었어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작가라는 타이틀을 추종하거나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하다 보니까 얻어졌. 선물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삶이 어렵구나. 사람들은 엄격하시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박사님 같은 분도 그런 엄격함을 통과하셔서 과정이 있었을 줄 몰랐는데 사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신데 다른 일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좀 야박하거든요. 그쵸. 마이클 조단이 야구 선수 하셨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아우 저분은 농구는 잘하시지만 야구는 취미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진지함의 어떤 농도와 무관해요. 근데 그분이 꾸준히 야구를 했으면 얘기하겠죠. 당신 정말 야구에 진심이군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자기에 대한 인정이 좀 박할지라도 계속 버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의 진정함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희소한 재능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다른 맥락의 얘기가 떠오르는 게 저한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묻는 게 지금까지 뭐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인터뷰 뭐 토크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의 뭐 공통점이 뭐냐 공통적으로 겹치는 메시지가 있냐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분들마다 한 문장씩을 마음에 품고 계시죠. 근데 그게 그 문장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했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 문장이 남은 것 같다 후행적으로 생겨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나름의 어떤 분석의 틀거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지난번 책에 썼던 거였는데 1000권을 읽어서 내가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1000권을 읽는 동안에 지혜를 얻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래 이 얘기는 이거지 이 얘기는 이거지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분이 왜 이렇게 썼을까 이분은 어떤 군의가 있었을까 그걸 그분의 입장에서 계속 고민해보면 내가 조금씩 현명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거리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이제스트로 본다고 해서 절대 현명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하셨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어떤 단기적인 성취가 아니라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final vocabulary 그런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특히나 자기의 고유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일수록 스스로를 계속 엄격하게 이렇게 깎아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견디기 위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또 있을까? 그 부분은 겪어온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말씀도 들은 것도 있고 좀 고민해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가야 돼요. 성취가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이에요. 성취가 뭘까요? 누구는 얘기하죠. 정량이니까 구독자 수, 열독률, 페이지 뷰,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건 광고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가지면 어쩌면 선정적인 컨텐츠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떠 있는 분들을 모셔올 수도 있죠. 게스트가 좋은 분이 오시면 그럼요. 막 코인 타니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정말 유명해지면 여기 안 있겠죠. 그럼 가버리죠.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팬덤이라고 한다면 결이 같은 분들과의 교류, 그분들이 쌓아온 지금까지의 라포르와 내가 쌓아온 정성과의 결합 이렇게 간다면 그다음에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성취를 재무적으로 경량적으로만 원한다면 잘못하면 황색 언론처럼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특정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호응하는 것들이고 그분들과의 교류의 총량 자체가 자산으로 내길 바란다면 오히려 올곧게 내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취가 결과와
결과이냐 과정이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컨설팅처럼 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점쟁이로 불려가지고 실제로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립니다. 그럼 이왕 여쭤본 김에 사실 지금까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건 일단 훌륭한 분 모셨으면 그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밀도 있게 전달하느냐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저의 고민, 저의 생각 같은 걸 거의 최소한 상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저도 제 보이스를 조금씩 넣었더니 반응이 조금씩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다 두렵죠. 나를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받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그 다음에 늘 그렇듯이 내가 아직 설리 걷는데 내가 한 것이 치기 어리거나 혹은 그만큼의 밀도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과정도 독자들은 이해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직까지 밀도가 높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아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세 번째 책이었는데 에필로그가 이거였어요. 10년 전에 쓴 글을 읽었는데 부끄러웠다. 엄청나게. 아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다가 생각난 건, 잠깐 이제 부끄러운 걸 안 해? 그러니까 10년간 좀 나아진 거 아닌가. 그때는 그것도 몰랐는데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또 부끄러우면 좋겠다. 이게 제 마지막 글이었거든요. 미숙하더라도 해야죠. 그 대신 계속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나중에 안 부끄러울 수 있고, 지금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 만큼의 핑계가 있으니까 네. 그만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분들이 PD님께서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분의 주장이거나 그분의 공부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 생각과 질문을 주시면 여기서만 들을 수 있잖아요. 같은 분이 나왔어도 거기에 따른 밀도나 앵글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고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운 건 누구나 무서우니까 감추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지금 박사님 오신 계기로 저의 부끄러움을 한번 드러내는 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절 만나면 다 그러세요. 제가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다른 분들의 경험을 알려드리는 게 일종의 직업처럼 됐어요. 그래서 절 만나시면 대부분 다 어느 순간인가 본인 문제 주시고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건 알려드리고 공부 안 한 건 모른다고 하고, 때에 따라서 지금 제 생각에는요 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는 공부하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책무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글을 써서 알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강연으로 풀고 그분들의 반짝이는 눈이라든지 질문을 받으면, 제가 했던 공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제 공부에 부족한 부분이 여기서 출발할 수 있겠구나, 혹은 그분들의 질문으로부터 관점을 얻어요. 이런 생각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공부에 대한 도반을 넓히는 걸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상호작용이네요. 그럼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모을수록 다양한 시각을 만들고 더 튼실해지며 그 이상의 새로운 형태의 시너지가 나와요. 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보시고 다른 분에게 추천하시거나 혹은 제 책을 읽어보시면 그다음부터 제 생각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생각이 또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이 상호작용 속에 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정에 있는데 내 순방향에서 이만큼의 스태핑 스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굉장히 길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숱한 스승을 만날 거예요. 한 스승에게 전체를 모사하는 게 아니라 이 스승에게는 이 초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떠나는 겁니다. 오늘 명언이 너무 쏟아져서 지금 약간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럼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네. 여쭤볼게요. 이 책이라는 것은 이제 박사님의 생각의 집합들인 거고, 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또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어서 박사님한테 어떤 인풋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질문이라는 걸 사실 정의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박사님에게 좋은 질문이란 좀 어떤 건가요? 내 삶에 지향점이 존재하면 추구의 과정에서 치열함이 남아요. 숱한 삿된 생각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고요. 나중에 불필요한 걸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저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요. 왜요? 유명하면 좋잖아요. 그럼 이미 질문이 좋지가 않아요. 좋은 질문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런 컨텐츠에 애호가 있는데 이 컨텐츠를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면 어떤 채널이 필요할까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토픽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비의 우화 과정에 대해서 제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나비의 우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관찰과 체록이 전체 사회나 혹은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좀 더 세밀해지는 거죠. 이 모든 게 전부 다 내가 정하는 나의 본진과 그 안에 들어있는 선배들의 공부와 거기서 현재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못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질문이 선명히 남습니다.
말씀하신 게 정말로 어떤 리서치, 연구의 방법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요셉 보이스라고 독일의 플러서스 하셨던 예술가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누구나 예술가다.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의 삶에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치열함이 수반돼요. 이유는 내 일이니까요. 내가 그걸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치열함으로 가요. 가장 앞으로 가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딛고 맨 앞에 섰을 때부터 개척의 위치로 본인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계속 같은 본질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소중하잖아요. 내 걸 만들고 싶잖아요. 핵개인은 본인의 의사결정을 자신의 의지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자아를 찾으면 자아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나의 서사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매일매일을 내 서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찾고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건 늘 깨어있고 추구하는 것이지 늦고 안 늦고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한 단어로 오늘의 대화를 요약한다면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용기를 얻었고요. 보시는 분들도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걸 왜 쓸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응원하고 싶었어요. 먼저 핵개인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사회와의 부딪힘, 그다음에 스스로의 방향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맞다. 당신이 순방향이다 라는 얘기를 이 책을 통해 드리고 좀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뒤에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그냥 충동이 들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 서게 된다. 디지털 도구와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래,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생애 주기, 조직과 가족이라는 테두리의 무너짐, 권위주의의 몰락과 기득권의 와해, 자기 삶을 수정해 나가는 태도로 답습하기보다 시작하는 용기로 무장한 엄청난 속도로 새 규칙을 만드는 핵 개인이 탄생한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실 수 있기를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